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믿기 쉽습니다. 좋은 부모의 자식, 성실한 학생, 인정받는 직장인, 책임감 있는 어른.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20세기 가장 강렬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한 문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거의 모든 통념을 뒤집습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예를 들어 칼을 생각해보죠. 칼은 누군가가 자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즉, 목적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정해진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착해야 한다 같은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하는 존재다. 이 말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무겁고 냉혹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시에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환경 탓, 부모 탓, 사회 탓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택 자체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도약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에게서 핑계라는 도피처를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도록 선고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지만 계속 다니는 사람. 그는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선택하고 있다. 안정성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때로 공포로 다가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이 공포 앞에서 흔히 도망친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망의 방식이 바로 자기기만, 프랑스어로는 모베즈 푸아입니다. 자기기만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절대 안 변해. 나는 리더 타입이 아니야. 이 말들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르트르가 즐겨 들던 예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한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웨이터답게 행동합니다. 정확한 몸짓, 과장된 친절, 기계적인 미소. 마치 배우가 역할을 연기하듯 말이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나는 그냥 웨이터일 뿐이다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단순한 웨이터가 아닙니다. 그는 무엇이든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하나의 역할로 축소해버릴 때 우리는 자유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이라면 너무 버거운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감정을 설명할 때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증거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떨어질까 봐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기준을 줍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라. 진정성이란 자유를 인정하고 그 책임까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버리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르트르 철학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너의 선택은 곧 인간 전체에 대한 선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정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정직한 인간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이 철학은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조금 더 잘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 운동을 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인지 내일부터를 반복할 것인지, 이 모든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선택들의 총합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르트르는 놀랍게도 이렇게 답합니다. 의미는 없다. 내가 만들기 전까지는. 이 말은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순간 그것이 곧 의미가 됩니다. 사르트르는 특히 행동하지 않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꿈만 꾸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것의 총합이다.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조차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최소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만들 기회조차 놓친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때로 차갑게 느껴집니다. 위로보다는 각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강력한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언제든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항상 진행 중인 존재입니다. 이 철학은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사르트르는 이를 타인의 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되고 규정되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선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결코 이기적인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인간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곧 책임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자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나는 너무 멀리 돌아왔다. 사르트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늦었다는 것도 하나의 핑계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운명이 아니라 선택. 본성이 아니라 행동.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내가 달라집니다. 지금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혹시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지 않은가? 안정을 핑계로 도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기대 속에서 내 선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삶은 생각보다 훨씬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대부분의 족쇄는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 문장들을 버리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거창한 목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하나를 요구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흘러가지 말고 떠밀리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그것이 설령 작은 선택일지라도 어쩌면 인생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선택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장폴 샤르트르의 철학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